2022년 2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예민비 공식을 적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1. 공식 예민비는 이긴 시료 강도분의 자연 시료 강도. 2. 설명 점토에 있어서 함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기면 약해지는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예민비이다. 2번 콘크리트 소성 수축 균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초기 균열이다.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의 속도보다 표면의 증발 속도가 빠른 경우 수축에 의해 발생되는 불규칙 균열을 말한다. 3. 흙은 흙입자, 물, 공기로 구성되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된 기호를 사용하여 다음 용어를 나타내시오. 1. 간극비 간극비는 흙입자 부분의 부피분의 간극 부분의 부피. 2. 함수비 함수비는 흙의 건조 중량분의 함수 중량. 3. 포화도 포화도는 간극 부분의 부피분의 물이 차지한 부분의 부피. 4. 토량 계산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콘크리트 공사 시 철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쓰시오. 1. 재료 분리 방지. 2. 콘크리트 유동성 확보. 3. 소요 강도 확보. 6번 다음 거푸집 관련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슬라이딩 폼 슬라이딩 폼은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일로, 굴뚝 등 단면 형상의 변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2. 와플폼 무량판 구조 또는 평판 구조에서 이방향 장선, 바닥판 구조가 가능한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집이다. 7번 강제 시험 성적서 밀시트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한 가지만 적으시오. 강제 KS 규격 강제 시험 괄호 열고 항복 강도, 인장 강도 괄호 닫고 수치. 8번 총 단면적 AY는 5624mm 제곱의 형강 250, 175, 7, 11 괄호 열고 SM 355 괄호 닫고의 인장 강도 kN을 한계 상태 설계법에 의해 계산하시오. 단 설계 저항 개수 파이는 0.9를 적용한다. 설계 인장 강도는 파이 FYH 여기 AG 값은 나타나 있고 FY 값은 SM355에서 355메가파스칼을 사용해서 세 가지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 골재 흡수량과 함수량의 용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흡수량 흡수량은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중량에서 절대 건조 상태 중량을 뺀 값으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골재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2. 함수량 수분 상태 중량에서 절대 건조 상태 중량을 뺀 값으로 수분 상태 골재 표면 및 내부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10. 기준점, 벤치마크의 정의를 설명하고 설치 시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정의 정의는 공사 중에 높낮이의 기준을 삼고자 정하는 원점으로 건축물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다. 2. 설치 시 주의사항 이동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현장 어디서나 바라보기 좋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한다. 지면에서 0.5에서 1m 정도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11번 역타설 공법의 장점을 3가지 서술하시오. 1층 바닥의 선시공으로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 공간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날씨와 무관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괄호 열고 전천후 작업 괄호 닫고 인접 건물 및 도로의 침하를 방지하는 가장 완전한 터파기 공법이다. 괄호 열고 흙막이 안전성이 높다. 괄호 닫고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으므로 공기 단축에 효과적이다. 12.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압축 부재의 철근량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절한 수치를 기입하시오. 이건 그냥 읽겠습니다. 비합성 압축 부재 축방향 주철근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 AG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축방향 주철근이 겹치 미음되는 경우는 철근비는 0.0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번 철근 콘크리트 보의 춤이 700mm이고 부 모멘트를 받는 상부 단면에 LCD25 철근이 배근되어 있을 때 철근의 인장 정착 길이 괄호 열고 LD 괄호 닫고를 구하시오. 정착 길이 LD는 람다 루트 FCK 분의 0.6 dB FY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는 상부 철근 배치 위치 개수이므로 1.3.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그리고 도막되지 않는 철근의 도막 개수 베타는 1입니다. A, B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1.1, 1.3이 되는 거죠. 14. 다음 설명에 적합한 볼트의 명칭을 쓰시오. 철골 부재 접합에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 중 볼트의 장력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본 조임 시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며 나사부의 선단 육각형 단면에 브레이크 넥이 설치된 볼트로 조임 토크가 일정한 값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 넥이 파단되는 볼트이다. 정답은 TS 고력 볼트입니다. 15. 큰 처짐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 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부재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최소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거는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보 또는 일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는 캔틸레버, 단순 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이고 캔 단 1양. 그리고 첫 번째는 보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래브는 8분의 L, 16분의 L, 18.5분의 L, 21분의 L. 그리고 일방향 슬래브는 10분의 L, 20분의 L, 24분의 L, 28분의 L입니다. 16번은 고장력 볼트 너트 회전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림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용접에 관한 다음 용어를 서술하시오. 1. 엔드탭. 엔드탭은 블로우홀, 크레이터 등의 용접 결함이 생기기 쉬운 용접 비드의 시작과 끝 지점에 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 접합하는 모재 양단에 부착하는 보조 강판입니다. 2. 스케일럽. 스케일럽은 철골 부재 용접 시 이음 및 접합 부위의 용접선이 교차되어 용접된 부위가 열 영향을 받아 취약해지기 때문에 모재의 부채꼴 모양의 못따기를 한 것입니다. 18번 집안 계량 공법 중 약액 주입 공법 시공 후 주입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을 3가지 쓰시오. 1. 굴착 후 유관 확인. 2. 집안 조사법. 3. 물리 탐사법. 19번 세로 규준 틀과 관련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세로 규준 틀 설치 위치를 한 곳 쓰시오. 세로 규준 틀 설치 위치는 건물의 모서리, 교차부 및 중요 부분, 긴 벽의 경우 중앙부입니다. 2. 세로 규준 틀 기입 항목을 2가지 쓰시오. 기입 항목은 창문틀 등 개구부의 안목 치수, 나무 벽돌, 앵커 볼트 위치, 벽돌, 블록, 돌 등 켜수, 인방, 테두리보 위치입니다. 20번 목재 천연 건조 괄호 열고 자연 건조 괄호 닫고 시 장점 2가지를 작성하시오. 1. 작업이 간단하고 경비가 적게 든다. 2. 목재 손상이 적고 다량의 목재를 건조할 수 있다. 21번 용접 결함 중 슬래그 혼입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2가지 적으시오. 1. 원인은 전층의 슬래그 제거가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한다. 전류가 낮거나 운봉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발생한다. 2. 방지 대책 전층의 슬래그를 브러쉬 및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다.
전류를 높게 하고 적절한 논봉 속도로 작업한다. 슬래그 감싸들기란 용접봉의 피복제, 용해물인 회분, 슬래그이 용착금속 내에 혼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2번 시멘트계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분진 방지성을 증진시켜주는 바닥 강화제 중 침투식 액상 하드너 시공 시 유의사항 2가지를 기재하시오. 1. 크랙 및 파손 부위는 미리 보수한다. 2. 적당량의 물로 희석한 후 2회 이상 나누어 도포한다. 3. 1차 도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 2차 도포를 진행한다. 23번은 네트워크 공정표. 24. 결단법으로 부재력 산출하는 것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25. 다음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1.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두 개의 판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를 밀봉한 것으로 단열,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2. 배강도 유리. 배강도 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정도로 가열 후 설행한 유리로 일반 유리의 2~3배 정도의 강도를 가진 유리이다. 26번은 휘머멘트도 작성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